면접장에서 떨어진 사진을 본 철수의 심장이 멎었다. 남루한 북한 시골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 영애, 철수가 무의식적으로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옆에서 철민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형, 저거 누나 맞지 않아?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강원도 태백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편의점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마지막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철수는 야간 알바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깨에 맨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옆에는 말없이 따라오는 동생 철민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다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피로로 후들거렸고 등은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느라 결렸거든요. 그래도 철수는 동생 앞에서 힘든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형, 오늘도 고생 많았어. 철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철민은 아직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다니긴 하지만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형에게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철수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천천히 하자.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탈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남한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거든요. 정착 지원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편의점 알바로는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 빠듯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2층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간단한 취사도구가 전부였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바닥의 장판도 낡아서 들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철수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라면을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치는 정착센터에서 나눠준 것이었고 라면도 특가 행사 때 사둔 것들이었죠.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고 있지만 철민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건 여전히 멀기만 하구나. 그래도 철민이만큼은 제대로 먹여 살리고 싶다. 철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민은 2층 침대에 올라가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형이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철수는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누나 영희의 모습이었죠. 어린 시절 자신과 철민을 돌봐주던 따뜻한 손길,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던 다정한 목소리. 누나는 항상 두 동생을 먼저 챙겨주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누나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었어요. 작은 손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팔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죠. 그때도 누나는 동생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썼고 자신은 늘 부족한 것을 참았습니다. 누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에 와서 누나를 찾아보려고 했었죠. 정착센터 상담사에게도 물어보고 탈북민 단체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적십자사에도 가족 찾기 신청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행방도 생사도 알 수 없는 누나를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상상도 들었습니다. 철민도 가끔 누나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만 요즘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벽 6시 라면을 다 먹은 형제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철수는 아래층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백의 산들이 어스름하게 보이는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이제 그만 누나를 찾는 걸 포기해야겠다. 현실에 집중하자.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철민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조용한 아침, 두 형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백의 산들은 여전히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철수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신문 경제면에 실린 굵은 글씨 제목이었죠. 태백산업단지 대형 제약회사, 정규직 생산직 100명 대규모 채용. 철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었고 무엇보다 탈북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있을까? 철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면접에서도 은근히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철수는 기사를 철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철민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형, 이거 진짜야? 탈북민 우선 채용이라고 써있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형제는 밤늦게까지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원 자격도 까다롭지 않았고 학력 제한도 없었어요. 생산직이긴 하지만 정규직이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착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모두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철민과 함께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형, 나도 같이 지원해도 될까?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해보자.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철수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혹시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용기를 냈습니다. 형, 우리 꼭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잖아. 마감 당일 두 형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산업단지로 들어서니 큰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건물에 한국바이오제약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철수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이었고 몇몇은 탈북민인 것 같았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철수와 철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잠시 굳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 혹시 함경도 출신이십니까?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억양 때문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고향까지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 후에 면접 날짜를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단순히 서류만 받았는데 유독 철수와 철민에게만 말을 건 것이 이상했습니다. 철민도 그 상황을 눈치챘는지 형을 쳐다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민이 물었습니다. 형, 아까 면접관이 우리한테만 따로 말을 건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함경도 출신이냐고 물어본 것도 이상하고. 철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혹시 함경도 출신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빨리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면접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형,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 철민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철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면접관이 함경도 출신인지 물어봤을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연락이 왔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면접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면접 전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고 싶었거든요. 동생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철민도 마찬가지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면접이 단순한 취업 면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백의 밤은 깊어갔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두 형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면접 당일 오후 철수와 철민은 한국바이오제약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두 형제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낡은 옷이라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 떨려. 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생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괜찮다. 우리 할 수 있어. 1층 로비에 들어서니 면접 대기자들이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면접이 쉽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철수님, 철민님. 드디어 두 형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3층 면접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면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면접실에 들어서자 넓은 테이블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고 양옆에는 젊은 남녀 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시선을 끈 건 테이블 위에 놓인 이상한 박스였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사진 제출 박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면접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죠. 철수는 의아해했지만 혹시 회사의 특별한 방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인사팀장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회색 정장의 면접관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먼저 간단한 신상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은 언제 남한에 오셨습니까? 3년 전입니다. 철수가 대답하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을 본 건 언제입니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탈북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 둘 외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누나분과는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한에서 다시 찾고 싶은 지인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철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면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글쎄요. 가능하다면 누나를 찾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김 과장이 서류철을 넘기다가 실수한 듯 한 장의 사진을 흘려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뒤집혔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루한 북한의 시골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이 어린 시절 누나 영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영희?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누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을 찾고 고개를 저었어요. 남한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철민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거 누나 맞지 않아? 저 웃는 모습, 저 눈매. 누나가 맞는 것 같아.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누나가 두 동생을 돌봐주며 웃던 그 모습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면접장은 갑자기 정적에 잠겼습니다. 면접관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고 김 과장은 급하게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그 사진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 소녀가 누나 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 면접장에서 누나의 사진이 나타난 걸까요? 그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 사진은 우리 회사 고문님이 관리하는 탈북민 인도 지원 기록의 일부입니다. 더욱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제약회사에서 탈북민 지원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면접장에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철수는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누나 영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이상한 긴장감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김 과장은 사진을 서류철에 다시 넣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나의 사진이 여기에 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도 간절한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면접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 계속 면접을 진행하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은 유독 형제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탄광에서 일했고 철민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탈북 경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왜 면접에서 나오는지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면접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지원 동기를 묻는 게 보통이거든요. 중국을 거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나요? 그리고 혹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나요? 철민이 형을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들이 너무 사적이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몇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지냈지만 남한에 온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성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나요? 철수와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누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철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저희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헤어진 후로는 그 누나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면접관들은 답변 하나하나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철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취업 면접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그 누나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설령 그분이 많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말인가요?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어요. 누나는 누나예요. 면접관들은 또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면접이 끝날 때쯤 김 과장이 철수에게 은밀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였어요. 오늘 면접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절대 다른 곳에서 말하지 마세요. 회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기밀이요? 네, 우리 회사는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연관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약회사가 왜 탈북민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걸까요? 면접 결과는 회사에서 따로 연락할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갈 거예요. 김 과장의 말에는 묘한 긴장과 짙은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면접장을 나온 형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었어. 1층 로비로 내려오면서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속의 패널들을 자세히 보니 제약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는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형, 누나 사진이 정말 거기 있었던 거 맞지? 맞아. 내가 확실히 봤어. 그럼 누나가 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
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황당한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누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탈북민 지원 기록이라고 했던 것, 그리고 회사 기밀이라고 한 말들. 모든 게 수상했어요. 혹시 누나가 이 회사에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철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회사에는 분명 누나와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잠들기 전까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내일 회사에서 올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접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바이오제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면접 보신 한국바이오제약 인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연락드린 이유는 회사 고문님이 두 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고문님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가능하시면 철민님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면접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고문을 만나자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고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동생도 의아해했어요. 형, 이상하지 않아? 보통 면접 결과만 통보하는 게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고 가보자. 오후 2시 두 형제는 다시 한국바이오제약을 찾았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고문실 위치를 알려줬고 최상층인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층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중요한 일들이 이뤄지는 공간 같았습니다. 고문실 문 앞에서 노크하자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이 회사 고문을 맡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두 형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선영 고문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영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누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혹시 영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누나입니다. 박선영 고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르게 되었어요.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당신들 누나가 아니에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라고 믿고 있던 그분은 사실 두 분과 피가 연결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선영 고문의 말은 벼락 같았습니다. 철민은 충격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철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고문은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당시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 가족 관계로 묶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이라는 분이 실제로는 다른 가족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 아이들을 형제자매로 위장해서 함께 보낸 거죠. 철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나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실제로는 남남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누나는 저희를 정말 아꼈어요. 친누나처럼. 그것만큼은 진짜였을 겁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박선영 고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진짜 저희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철민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두 형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영희 누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철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박선영 고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남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복잡해요. 무슨 뜻인가요? 안전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철수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안전상의 이유라는 걸까요? 누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가 누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박선영 고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분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무슨 준비요? 영이라는 분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입니다. 형제의 세계가 완전히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관계도 누나에 대한 기억도 모든 것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 되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깊은 혼란 속에서 한밤중 홀로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미는 충격이 너무 커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철수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백의 야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로 누나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을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누나는 자신과 철민보다 억양이 조금 달랐고 가끔 모르는 사투리를 쓰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피가 아니어졌다고 해도 누나는 우리 가족이었다. 누나가 우리를 살리려고 몸을 던졌던 건 진심이었어.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누나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사랑은 가짜일 수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머물 때도 누나는 항상 두 동생을 먼저 챙겼고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막아섰습니다. 새벽 2시쯤 철수는 박선영 고문과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한 말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영희가 남한에 도착했다고 했으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했던 것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안전 문제가 생긴 거지? 그때 문득 면접장에서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흘린 사진뿐만 아니라 서류철에 다른 사진들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일부는 누나가 남한 어딘가에 정착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철민을 깨웠습니다. 철민아, 일어나. 우리 다시 회사에 가보자. 형,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면 어떡해?
철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누나는 누나야.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철수의 단호한 말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함께 한국바이오제약으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1층 안내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어제 박선영 고문님을 만났던 철수, 철민입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안내원은 잠시 전화를 한 후 미안한 표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님이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안 계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면접을 봤던 김 과장을 찾기로 했어요. 그럼 인사팀 김 과장님은 계신가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 김 과장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철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고문님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일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관여할 수 있나요? 고문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 과장의 답변이 이상했습니다. 회사 직원인데도 모른다니요. 혹시 영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요? 정부와 연계된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신분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나가 그런 프로그램에 연관되어 있었던 건일까요? 그 프로그램에 영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 보호가 필요했거든요. 중요한 정보요? 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변 보호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철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럼 지금도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김 과장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고문님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실 거예요. 아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철수와 철민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나와 만날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이 말했습니다. 형, 누나가 정말 특별한 일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두 형제는 내일 있을 만남을 기다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와 관련된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 과장의 예상대로 박선영 고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만날 장소는 회사가 아니라 태백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왜 회사가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고 하실까? 철민이 의아해했지만 철수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박선영 고문이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박선영 고문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들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철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약속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됩니다.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는 실제로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박선영 고문은 가방에서 비밀 문서처를 꺼냈습니다. 당시 영희 씨는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었어요.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정보요? 북한 고위층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어요. 그 정보는 우리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누나가 그런 위험한 일에 연관되어 있었다니요. 그래서 영희 씨는 정부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고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북한에서 영희 씨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영희 씨를 만나는 것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철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저희가 누나를 만나면 더 위험해질까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박선영 고문은 문서철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힌 것 같은 누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누나예요? 철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누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요? 네, 정착 과정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철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나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라도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도 두 분을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박선영 고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영희 씨는 여러 번 두 분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까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첫째,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셋째, 영희 씨가 많이 변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철수와 철민은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었어요. 누나를 만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한국바이오제약 본사 지하 1층 특별회의실로 오세요. 그곳에서 영희 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박선영 고문은 문서철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희 씨는 두 분이 무사하게 남한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항상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두 분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나도 자신들만큼이나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형, 내일이면 정말 누나를 만날 수 있어. 응, 10년 만이야.
두 형제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변했을지, 자신들을 알아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잠들기 전까지 누나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탈북 과정에서 누나가 보여준 희생정신, 그리고 헤어진 후의 그리움까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철수와 철민은 한국바이오제약 지하 1층 특별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누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선영 고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회의실에 박선영 고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 씨가 곧 오실 겁니다. 두 형제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10년 만에 누나를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누나가 저희를 알아볼까요? 철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희 씨는 두 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선영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오셨네요. 두 형제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철민아. 그 순간 두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누나 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누나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누나, 누나인가요? 철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야. 영희 누나야. 영희는 두 동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철수와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나를 맞이했어요. 누나.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선영 고문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두 동생을 품에 안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누나.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철수가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세 사람은 진정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어요. 영희는 두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철수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고 철민이도, 누나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누나예요. 철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후 정착센터에서 지내다가 정부의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 간호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서울광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여러 번 너희들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거든. 저희도 누나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철수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특별한 상황에 있다 보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 영희는 자신이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상황이 안정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 박선영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세 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정말인가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철수 씨와 철민 씨는 생산직으로,
영희 씨는 의무실 간호사로 함께 근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오랜 상처를 가진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철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영희가 두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으로 말이야.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피가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구나.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역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나, 정말 저희가 피가 안 섞인 남남일 수도 있다는 게 맞나요? 철민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가 뭐가 중요해?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바이오제약에서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철민은 생산직으로, 영희는 의무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했어요. 이제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자. 영희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와 철민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태백의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